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한국 마감에 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라도 이렇게 방울방울 웃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작살이 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멋진 작살을 한번 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죠. 이제 근데 그게 미국에서 터져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터지냐고. 그 백신 효과가 이제 백신은 오면은 다가온 과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얘는 오면 끝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최악이다. 현재 상황은 최악인데 이제 부양책이 나오는데 부양책도 이제 하나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호재가 발산됐어요. 호재가 발산됐는데 악재는 상존하고 있는 이 시장이었는데 그게 왜 한국에 이렇게 뻥 터지냐는 거죠. 왜 터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라린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뭐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얄미운 사람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워낙 좋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나타났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약세를 시연했던 업종을 보면은 대부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이에요. 뭐예요? 제약바이오가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 IT 중에서도 어디? 반도체, 전기차, 밸류체인의 약세의 폭탄이 바바바바바바박 터져서 끝난 게 오늘 한국 증시였습니다. 그동안 좋았잖아. 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은 좋은지 몰랐는데 폭탄만 맞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근데 자주 있는 일이에요. 시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뭐 하루 이틀 있는 시장도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내가 익숙한 투자법을 배울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주변에 거의 다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포기하더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덕은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없으면 포기가 너무 쉬워. 물론 열정 없이도 포기 안 하신다면 됩니다. 포기를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흐름들을 일깨워주는 시장이었다라고. 아프지만 저도 많이 빠졌어요. 아웃퍼폼한 게 언더퍼폼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아웃스탠딩 언더퍼폼한 날이었어요. 네. 계좌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하루 만에. 그러나 괜찮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거니까 하는 믿음으로. 네. 뭐 하루 정도 뭐 크게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한국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게 되니까 네. 여러분, 네,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2733포인트, 2733.68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44.97포인트 빠졌습니다. 1.62% 빠졌어요. 미국에서 1.62% 빠지면 그러려니 하는데, 워낙 오랜만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1.62포인트 하락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른 종목이 몇 개? 97개, 보합은 몇 개? 27개, 내린 종목은 무려 78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약 8배지. 8배 정도 많은 종목이 하나 오를 때 8종목이 떨어지는 종목이야. 이제 초토화되는 시장이죠. 아픈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단은 어떻게? 네. 1.62%가 아니고 3.2% 한 2배씩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장이고, 근데 뭐 저희 같은 투자자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아프고 힘들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24시간 투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하루하루가 아프긴 하지만 뭐 그러려니 또 하는 거죠. 많이 당해. 그러니까 매를 계속 맞아보면은 맷집이 생겨요. 이런 게 덜 아파. 엄청 아프다. 이런데 뭐 괜찮겠지. 많이 맞아봤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옆에서 다시 그냥 안내를 드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928.73포인트, 24.85포인트, 무려 2.61%. 이거는 큰 폭이죠. 지수가 2.5% 이상 빠졌으니까. 오른쪽 168개, 보합 38종목, 내린 종목 1183종목.
아프다. 푸르죽죽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3,683억 사줬고요. 외국인은 1,494억 팔았고, 기관은 2,01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4,856억으로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샀는데, 외국인 1,923억 매도, 기관은 2,160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한국만 빠진 건 아니고요. 일본이 1.04%, 대만이 1.44%, 홍콩이 1.08%, 중국이 1.69%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말씀을 드렸죠. 호재가 갔다. 호재가 이미 다 나왔다. 호재 발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 시황에서도 잠깐 미국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분간 이 구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의 그 코로나 상황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대목은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주가는 높아. 주가는 약간 고평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높아. 미국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재는 이제 다 나왔어. 호재는 다 나왔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또 바뀌어서 또 다른 부양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또 인터벌,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국면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국면까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터졌냐고 라는 거죠. 네, 우리가 터졌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 1107원 40전까지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어졌고요. 위안화도 역시나 6.53, 그리고 고시환율은 6.55 뭐 이런 식이 되니까요. 이쪽도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특징적인 흐름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이 눈에 많이 띄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삼성그룹 그 주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일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확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삼성에서 배당이 많이 나와야 유리한 주식들 삼명, 물산 등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1.2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죠. 보통주가 3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에요. 3,100만 주, 희석률은 한 16%, 주당 38,200원에 그 유상증자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시설자금 6천억, 운영자금 3천억, 타법인 취득자금 3천억이라고 합니다. 사업별로는 태양광에 1조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수소에 2천억을 쓰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그 특징주 중에 몇 가지 여러 개 있어요. 오늘 특징주 얘기 드리다가 기술적인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주가 상승을 장중에 계속 했었는데요. 스위트홈, 얘네가 만드는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의 시리즈물이 8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고요. 쌍용차 법정관리, 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보면서 기업들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고효율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경쟁이 격화되는 업종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전 산업으로 점점 더 효율 극대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조금만 삐끗하면 와장창 하는 게 요즘 기업의 흐름이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가야 되는 게 기업의 흐름이라는 걸 갈 수 있고, 정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어서 그것을 조합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걸 쌍용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잠시 좋았었잖아요. 네. 작은 RV차 나올 때까지 참 좋았었잖아요. 티볼리.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갔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0ml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따라서 동부하이텍이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 험악한 장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이제 8인치죠. 8인치 파운드리인데 8인치 파운드리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시스템 반도체 중에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많이 씁니다. 이미지 센서,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 PMIC라고 부르고요.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등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완전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G 이동통신도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는 TV도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지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파운드리가 큰 곳과 작은 곳이 있죠. 큰 곳은 어디예요? 파운드리 순위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1등은 어디예요? 1등은 TSMC 55%, 56% 되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UMC, 그리고 조금 더 가면 SMIC가 있죠. 이 SMIC를 제재했던 것이 오히려 파운드리 업계를 더 가열차게 북돋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년 4분기 파운드리 탑 10의 매출은, 이건 거의 대부분 탑 10이면 217억 1,800만 달러, 약 23조 5천억 정도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다 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18% 성장했으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SMIC하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에 SMIC의 공정 상황들을 보면 14나노까지는 했는데 주력은 14나노는 아니에요. 14나노는 매우 미미하게 했고요. 28나노나 더 이렇게 좀 공정이 좀 두꺼운 공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를 딱 친 거죠. 여기를 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미세 공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리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는 거죠. TSMC, 그러니까 10나노 언더를 할 수 있는 지금 유력한 회사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예요. 지금 인텔은 10나노에서 지금 버벅버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10나노의 올해 제품이 제대로 나온다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속도가 느려지니까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플도 얘기가 나왔고 다른 회사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0나노 언더는 이제 두 회사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10나노 언더, 그리고 이제 5나노 언더까지 갈 수 있고, 10나노 언더는 이제 인텔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미세 첨단 공정은 얘네 둘이 패권 싸움으로 바뀌고, 요거보단 조금 두꺼운 라인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회사들끼리 그런 어떤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SMIC가 죽었잖아요. SMIC가 죽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막 하고 싶은 게 이제 10나노 언더를 준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나노 언더를 준비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네덜란드 회사인 ASML이 시작하죠. EUV 노광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한 축이 꺾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ASML이나 거대한 회사들인 Applied Materials, RAM Research 이런 회사들이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SMIC 덕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상당히 괜찮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업체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동부 파운드리, DB 파운드리죠. 죄송합니다. DB 하이텍의 단가 인상에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동안에 다른 반도체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DB 하이텍이 상당폭 올랐다.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파운드리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애플이 2024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독자적 배터리 기술을 탑재하는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체들이 한번 큰 폭으로 뛰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애플. 자, 여기서 생각나는 건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호재가 가장 큰 호재 하나가 발산됐잖아요. S&P 500에 진입하는. 저는 이제 오늘만 이 상태로 일주일 가면 전 탄수육을 쏴야 되는데 우리 암피비한테 지금 그것도 호재가 발산이 된 상황에서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특별히 투자자한테 있어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점검하는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경쟁은 얼마나 심화되었느냐.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된 상황은 어떻죠?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마진이 떨어집니다. 마진이 떨어지는 건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올 이익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데, 그래서 경쟁 격화는 주가에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없다. 차세대 콘솔 게임기가 나오게 되죠.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X가 출시되는데요. 이번에 두 대가 2021년에 동시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건 내년이겠죠. 이게 이제 다시 나오는데 2013년 이래로 두 대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 두 번째인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관련된 부품들과 부속 상품들의 판매가 늘어나서 보통 TV 출하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올해 TV 출하가 워낙 좋았거든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도 TV 출하가 좋을 것이냐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세요. 서버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교체 주기가 오고, 또 하나 인텔의 타이거 레이크 라인에 이 10나노 공정 제품 CPU가 나오면 분명히 서버용 CPU 교체 수요가 상당히 커질 텐데, 여기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그리고 아이폰 12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상황들은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네요. 즉 수요 폭증이 내년 상반기 1분기와 2분기 그 사이에 폭발하는 상황들이 오는 것이다. 근데 주가는 어땠죠? 오늘 빠졌죠.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는 사전에 반영한다.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출시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1분기, 2분기 상당히 반도체라든가 TV라든가 그 주변 여타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잠깐 반도체는 먼저 팔려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다 심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 나올 때는 이미 반도체가 이미 팔리는 상황이고, 텔레비전은 후에 팔려요. 이게 나와서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순서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경기에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에, 그러니까 이미 다 호황이 된 다음에 팔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이미 상당히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근데 얘네들이 너무 잘 팔려. 지금 애플의 밸류 체인이 그래서 지금 괜찮잖아요. 보통은 이제 끝나거든. 왜냐면 1분기 이제 비수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애플 라인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최근에. 뭐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좋았다는 거는 1분기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땡기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가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중반 후반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 1분기 초반까지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다른 뉴스들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 많네.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놀라울 뿐입니다. 네. 이제 혼자 하는 게 이제 계속 하니까 적응이 됐고, 참고로 어제 같이 함께 했던 유호연 PB팀장께서는 참고로 저보다는 좀 어리신 분이에요. 자꾸 저보다 어른이시라고, 뭐 사장님 모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한번 나중에 모실 수 있으면 한번 꼭 모실 수 있도록
아직 본인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실 수 있으면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바람 안 불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으며, 하락 없이 어떻게 상승이 있겠습니까?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요. 또 내일은 한번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거의 되돌림이 어디까지 올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방송에 나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돈의 양이 시장을 결정할 것이다. 돈의 양이 줄어든다면 시장은 빠질 수 있지만 돈의 양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으로 오늘 증시각도TV 한국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